청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들여놓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물건이 없진 않다. 오히려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른 물건들이 돋보이도록 배치되어 있다. 물건이 없어야 기분 좋은 공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밀도를 다르게 배치해 기분 좋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편안한 집에는 좋아하는 가구가 있다. 가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덴마크 디자이너 보르그 모겐슨의 말이다. 좋아하는 가구가 있으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보게 된다. 또 만질 때마다 만족스럽다. 편안한 집에는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 집에서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건들.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르고 싶다. 쓸수록 애착이 가고 다시 쓰고 싶어지는 물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 고르는 개인적인 일용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편안한 집에는 식물이나 꽃이 있다. 식물이나 꽃이 있으면 그 장소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마음까지 치유된다. 실내에서 계절감을 맛볼 수도 있다. 꽃병이 없더라도 식기나 유리병 같은 주변 용품을 활용하면 된다. 식물을 아끼고 정성껏 보살피면 집안에 생기가 돈다. 편안한 집에는 가족의 추억이 있다. 처음에는 다소 이질감을 느끼던 것이라도 살다 보면 가족의 취향을 점점 좋아하게 된다. 서로 다른 취향과 감각, 개성이 섞이고 익숙해져 그 집 특유의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것이다. 가족의 추억이 쌓여 더 편안한 집이 된다. 좋아하는 것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준씨. 귀가 후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뿐 아니라 절로 밝아진다고 한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각자 생활 리듬이 달라졌지만 여유로운 아침에는 좋아하는 식탁에 둘러앉아 준씨가 끓인 커피를 마시며 한숨 돌린다. 가족과 함께 좋아하는 물건을 즐기는 시간은 일상에 활력을 준다. 매일 기분 좋게 지내기 위해 좋아하는 것들을 모은다. 집에는 식물이 있어야 해요. 어떤 공간이든 식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꽃 한 송이, 식물 한 줄기라도 꼭 있어야 해요. 결혼 전부터 큼직한 식탁을 썼어요.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테이블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가구예요. 방에 꽃이 없을 때는 발코니에서 기르고 있는 화초로 장식해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릇 색깔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컬러풀한 그릇은 쉽게 질리고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흰색, 검정, 그레이, 갈색이 중심이에요.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을 초대해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마스모토 씨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한다. 소중한 사람들과 식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즐거움 아닐까요? 이 집에 살면서부터 사람들과 만나는 기분 좋은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은 생활의 토대이자 저를 표현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가구와 잡화와 작품으로 가득 찬 곳에서 좋아하는 그릇으로 식사를 하는 것, 특별한 행복이랍니다. 외국 아파트 같은 집을 원했어요. 큰 창이 있고 심플한 공간의 디테일이 아름다운 방. 새 집이지만 빈티지가 어울리는 집. 예전에 살던 뉴욕 아파트를 떠올리며 소재와 마감 선택도 신경을 썼어요. 바바 씨는 해외 근무가 많아 결혼 후 3년간은 뉴욕에서 살았다. 맨해튼에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로 이사했는데 주변의 힙스터들에게 완전히 감화되었다.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기보다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래된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로컬 문화가 있고 크리에이티브에서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동네였어요. 귀국하고 1년 뒤 지은 지 45년 된 아파트를 샀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전면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었을 때도 뉴욕 생활에서 힌트를 얻었다. 뉴트럴하고 베이직한 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빈티지 가구든 모던한 가구든 어떤 가구도 어울리도록요. 시야가 트여서 집이 넓게 느껴져요. 공간이 느슨하게 구분되면서 침실과 거실에서 가족이 각자 시간을 보내도 서로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점도 안심이에요. 오래된 아파트를 리노베이션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어우러진 안락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세면실 벽에 서브웨이 타일은 줄눈 없이 붙여 깔끔하다. 무슨 풍을 싫어해요. 그래서 나라나 브랜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새 물건이든 오래된 물건이든 직감에 따라 선택해요. 살 때는 속전속결이라는 모리 씨는 한눈에 보고 반하는 물건을 구입한다.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도 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이 보관하지 않고 값없이 사용한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애정을 쏟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내는 날들. 목표는 철저히 나답게 지나치지 않게 집 꾸미기. 기분 좋은 집이란 어떤 곳인가요? 매일 보기만 해도 마음이 건강해지는 평범한 물건.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아도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식물이 있는 집이에요. 우선 기분 좋은 패브릭이 있어야 해요. 감촉이 좋은 것은 직접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왔을 때 좋아하는 패브릭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위로가 되죠. 날마다 사용하는 수건이나 행주 같은 일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좋은 수건은 빨아도 촉감이 변하지 않는구나. 유럽에서 많이 쓰는 얇은 리넨 수건은 빨리 마르는구나. 그런 걸 직접 느끼게 되면 빨리 빨아서 써보고 싶을 정도예요. 일상이 행복해지고 좋은 물건을 가려는 방법도 알게 되죠. 내 취향을 찾으면 보다 나은 공간이 된다. 어시스턴트로 일할 때 스승이셨던 이와타테 미치코 선생님의 추천으로 샀던 미국 브랜드 수건을 지금도 애용하고 있어요. 가족이 늘어나면서 촉감 좋고 빨리 마르는 수건이 더욱 중요해졌거든요. 패션으로 말하자면 티셔츠나 속옷 같은 기본 항목에 돈을 쓰는 느낌이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품목에 돈을 쓰게 됐어요. 샴푸나 비누, 그릇, 식재료 중에는 올리브오일과 소금이 그래요. 비싸니까 좋다가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것일수록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만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생활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워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나요. 하지만 좋은 것이나 맛있는 것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다 알아야 사물을 보는 눈이 키워지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거든요. 양쪽을 다 파악한 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선택하는 것을 조합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안목과 밸런스 감각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멋있게 보여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착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모든 것이 멋지지 않아도 평범한 것이어도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지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자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취향을 찾는 것이 보다 나은 생활로 이어지는 방법이 아닐까요? 물건을 고르는 것도 집을 꾸미는 것도 반복을 통한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집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이죠. 긴장과 이완이라는 벡터가 있다면 가게는 편안함도 필요하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집은 이완의 장소, 릴렉스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집 안에서 햇살이 가장 잘 되는 장소를 찾아 그곳에 좋아하는 테이블과 의자만 놓아도 편안함이 달라질 거예요. 마음에 드는 커피잔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을 접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찾아내야 해요. 집안에 장식하거나 수납하는 물건이 많은 장소와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장소를 의식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통풍이 잘 되는 청결한 공간에서는 기분이 좋아져요.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분위기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장식을 중시하면 생활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생활 동선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오우치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이나 스타일링을 피상적으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집에는 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주부의 버사 라이프 인테리어가 있는 집이라는 책이었어요. 즐거운 상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좋아하는 것으로 꾸민 기분 좋은 집 18케이스 18명의 일본인 집을 실은 책인데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자체가 귀엽다 이런 것보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가 다 축소판인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내가 좋았던 것, 내가 살았던 좋아하는 도시,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좋았던 거를 다 집에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아무래도 인테리어에 관해서 잘 나와 있는 만큼 물건 정리를 다 하신, 그러니까 버리는 과정이 다 되신 분들이 읽으면 이제 웬만큼 집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기분 좋게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기 위해서 집을 꾸밀 때 도움이 되는 책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옷 여러 개 사고 막 이런 것보다 수건, 기본 티셔츠, 그 베이직한 아이템을 뭐 그냥 무작정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딱 느낌에 만져보거나 입었을 때, 그 뭐 얼굴 닦을 때나 그럴 때, 이거 좋다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가끔 이게 돈인가? 근데 또 오래 사용하는 그 기간이나 매일 사용하는 빈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 싸구려 그냥 싸고 어차피 또 해져가지고 금방 버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사서 버리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길게 사용하는 동안 기분이 좋은 제품에 돈을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들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물건뿐 아니라 음식에도 질 좋은 올리브오일이랑 질 좋은 소금 사는 거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말돈 솔트 구입 가능하시면 그걸로 요리하거나 소금 들어간 음식 그걸로 하면 기분 되게 좋고 맛있어요.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전에 회사 다닐 때 프랑스인 스웨덴인 직원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남자 직원 둘이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정말 열정적이게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돈 솔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칭찬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저도 그거 듣고 사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김치를 담그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소금을 엄청 많이 쓰진 않잖아요. 한 통 엄청 비싼 정도도 아니고 그냥 뭐 커피 밖에서 테이크어웨이로 사 마실 돈 한두 잔? 이런 걸로 매일 내가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나 조미료 같은 걸 좀 질 좋은 걸로 사용하면 삶이 좀 더 뭐랄까요, 재미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가끔 좀 힘들 때 그런 생각하면 의외로 잘 살고 있네 내가?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완전 1,000원짜리 엄청 대용량인데 테이블 솔트라고 부르는 진짜 좀 싸구려 왕 큰 통에 든 소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쓴 지 꽤 됐는데 그걸 보면 그냥 인생이 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두 개 다 10,000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별 것도 아닌데 참 괜히 의미부여하면서 좀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나는 내 건강을 챙긴다. 사실 잘 몰라요, 소금에 대해서. 근데 그냥 기분상. 그리고 또 어디 좀 애매한 사이인데 초대받았을 때 빈손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막 그러면 둘러보는데 꽃집도 문 닫았고 그분들이 술도 안 마셔. 그러면 와인도 사가기 애매하고 그럴 때 좀 질 좋은 식재료 사가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소금은 언젠간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소금, 이런 거 훈제 소금 이런 거 사다 드리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하다 만 얘기, 그러니까 집이 뭔가 인생의 축소판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오우치 씨라는 분은 집에는 완성이 없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와, 이거에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인생도 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완성이 죽음이니까. 살아있는 이상 계속 움직이고 살아있는 이상 그냥 계속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집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사사키 오미우시도 책에는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근황을 몇 년 전에 찾아봤는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을 사셨더라고요. 책상이랑 의자. 그러니까 뭔가 책이라는 거는 내고 나면 끝이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렇게 사사키 우미시처럼 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게 삶 같아요. 이게 뭐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을 버리고 없애는 거에는. 여러분도 너무 미니멀 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해.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서 정작 자기한테 정말로 필요한 가구나 물건 같은 것까지 다 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멀이든 맥시멀이든 사실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정리하고 깔끔하게 치우고 버리고 비우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주변에 둔 그런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